네, 그러면 3주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링크로 멀티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 파트 1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백그라운드가 저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게임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선은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그 ML 에이전트에 대한 책을 참고를 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조금 리뷰를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중에 혹시 제가 잘못된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에이전트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에이전트는 각각 자신의 골과 액션 그리고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메인 널리지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리워드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다라든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이전트는 이렇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생성해서 보내면 관련된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옵저베이션을 획득하게 되고, 해당 부분을 통해서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금 더 옵저베이션을 공유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련의 행위를 액션이라고 하고, 그 액션들이 여러 개가 모인 부분을 조인트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인트 액션이 이제 한 번에 environment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environment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 변하게 되는 이 observation과 이제 각각 에이전트들이 가지고 있는 리워드에 대해서 보상값을 받게 되고, 이렇게 여러 번 진행하면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관련된 책에서는 이제 싱글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보다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했을 때 두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점 같은 경우에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제 에이전트가 엔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때 그 엔게에 대한 에이전트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눠서 조금 더 다루기 쉬운 문제로 이제 변환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에이전트가 나중에 지역적으로 자신의 로컬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분산돼서 학습을 하고 또 이제 폴리시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센트럴라이즈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알고리즘은 여러 개 영역으로 이제 카테고라이즈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에이전트의 리워드적인 측면으로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한다라든지, 아니면 각 에이전트들이 좀 더 경쟁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가 섞여 있다든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리워드에 따라서 좀 더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정해졌을 때 어떤 정책을 옵티멀하게 갈 거냐에 대한 솔루션 컨셉을 제시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측할 수 있느냐도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풀리 옵저버블이라든지 파셜리 옵저버블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당돼서 카테고라이즈가 좀 더 다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학습에 대한 부분과 이제 execution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카테고라이즈를 다르게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과 익스큐션을 센트럴라이즈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습할 때도 그리고 추론을 진행을 할 때도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shared information에 저희가 어세스를 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아예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과 디센트럴라이즈 익스큐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에이전트 간에 전혀 쉐어드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에이전트들이 자신의 지역적인 정보만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카테고라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알고리즘이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과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 익스큐션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한정적으로 학습할 때만 센트럴라이즈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할 때 저희가 에이전트의 로컬한 정보만을 이용해서 이제 추론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이즈, 그리고 knowledge, observability, 그리고 reward, objective, centralization과 communication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더 카테고라이즈를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참고해 보셔서 추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다양하게 나뉠 수가 있어서 그만큼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주요한 챌린지로 네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Non-Stationary Caused by Running Agent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environment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폴리시가 학습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제 스테이셔너리가 깨지는 그런 부분이 유발되기도 해서 이 부분이 무빙 타겟 프로블럼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요한 챌린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에이전트들의 폴리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폴리시를 어떻게 옵티멀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메인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싱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큐뮬레이티브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데 과연 이제 에이전트가 여러 개일 때는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로만 이제 한정돼서 옵티멀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가 많이 많다 보니까 멀티 에이전트 크레딧 어사이먼트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액션을 한 에이전트가 리워드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caling in number of agent라고 해서 저희가 에이전트에 대한 수를 몇 개까지 증가해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전트 수가 아무래도 많이 증가하다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컨비네이션 되는 액션들이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조금 챌린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커먼하게는 2개에서 10개 사이로 많이 문제를 정의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두 번째 거 제가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어,
스테이트 때 다른 에이전트들의 폴리시랄까요? 그걸 폴리시를 잘 몰라서 아, 그냥 네. 그냥 하던 대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맞을까요? 하던 어, 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제 이름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 네. 제가 생각했던 이 옵티멀리티 폴리시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아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MARL에서 옵티멀한 폴리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조금 많이 던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에이전트, 에이전트별로 리워드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등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서, 리워드가 적게 받는, 어, 에이전트의 폴리시가, 뭔가 더 작게 학습하는 방향이 정말 옵티멀한 방향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정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아, 이, 리워드의 네, 크기에 따라서 에이전트들이 다르게 학습되는 것에 대한 네네. 그런 게 이해가 됐어요. 문제마다 조금씩 정의가 저희가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옵티멀한 폴리시에 대한 정의가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리워드가 작은 방향을 아예 배제하고, 학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옵티멀리티를 계속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 자료가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앞에서 네, 뭐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각각의 다른 액션들을 취한다고 해도 결국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중요도나 그런 행동의 중요도나 이런 대로 뭐 가중치를 매겨서 결국 조인트 액션 처리를 한번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환경에 들어갔을 때 결국 각각의 에이전트가 다시 받는 리워드는 그 세 개의 에이전트가 다 동일해지는 거 아닌가요? 옵티멀리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거죠? 네, 아까 아, 연장해서 제가, 네, 질문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을 조금 뭐라고 할까, 답변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 저희가, 어,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환경에서 에이전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최선의, 옵티멀 폴리시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상대편에 대해서 어떤 큰 갭으로 승리하는 게 저희들의 옵티멀이냐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모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기는 거를 옵티멀이라고 정의하느냐로도 또 정의를 다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네네. 저 두 가지가 음,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옵티멀리티를 나타낸다고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MAR의 프로블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어, 챕터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MAR의 프로블럼을 크게 게임 모델과 솔루션 컨셉으로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더해서 하나의 MAR의 프로블럼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인트로덕션을 하는 이유가 저도 그 게임 모델에 대한 널리지가 많이 없었던 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자 제가 세미나를 준비했던 이유도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스테이트나 액션, 그리고 옵저베이션, 그리고 리워드를 이런 멀티전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정의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스테이트, 액션, 옵저베이션, 리워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서로가 인터랙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를 이 베이직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강의 쪽에서 나오시는 부분을 부르면 뭐 노멀 폼 게임이라든지 스타 마르코브 게임 아니면 익스텐시블 폼 게임 같은 용어가 이 베이직 게임 모델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정의한 이 베이직 게임 모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컨셉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말을 하게 되면, 어, 에이전트가 옵티멀하게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컨셉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코빌리엄 타입으로 민맥스라든지 내시라든지 아니면 소셜 웰페어 같은 이러한 컨셉들이 이 솔루션 컨셉에 들어가는 그런 예입니다. 그럼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게임 모델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게임 모델을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크게 노멀 폼 게임이랑 스토캐스틱 게임, 그리고 파셜 옵저버블 스토캐스틱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노멀 폼 게임 같은 경우가 좀 더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은 리피티드 노멀 폼 게임이라고 해서 이 노란색 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게임이라고 해서 일종의 마르코브 게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의 영역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싱글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항상 많이 다뤘던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스토캐스틱 게임 안에 이 보라색 영역에 이제 부분 집합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파셜리 옵저버블 스토캐스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바깥에 있는 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뒤에 상세 내용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있지만 스테이트가 한 개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진화되는 스테이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데피니션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의할 때는 스테이트에 대한 데피니션이 아예 없습니다. 스토캐스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MDP의 뭔가 멀티 에이전트 시나리오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스테이트가 있고 이 스테이트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저희 에이전트들이 액션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까지를 정의한 부분이 이 스토캐스틱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셜리 옵저브 스토캐스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캐스틱 게임에 이제 파셜러블 옵저버리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서 에이전트에 대한 그 관측값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든 부분으로 부분 관측값에 대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티드 노멀 펀 게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노멀 펀 게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2개 이상의 에이전트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싱글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을 정의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피니션을 보시면 데피니션으로 정의되는 부분이 에이전트 I와 그 I들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액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액션을 취했을 때 해당되는 리워드에 대한 리워드 펑션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첫 번째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모든 에이전트들이 갖는 노멀 펀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리워드가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워드에 대해서 이제 제로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이전트들의 합이 이제 제로가 되는 부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에이전트가 있으면
하나의 에이전트가 플러스 1점이면 나머지 에이전트가 마이너스 1점을 받는 이 모양의 형태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커먼 리워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가 모두 같은 리워드를 받는 형태를 커먼 리워드 게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뭐 에이전트 1이 1점을 받으면 에이전트 2도 1점을 받는 형태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싱글 에이전트와 똑같이 조금 더 리워드에 대해서 에이전트별로 제한이 없고 에이전트별로 이제 리워드 펑션을 정의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멀펀 게임에서 좀 스페셜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 형태를 매트릭스 게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다가 매트릭스 게임이라고 되는 단어를 보시면 이 게임의 형태는 이제 두 개의 에이전트가 노멀 폼 게임 형태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매트릭스 게임이라고 정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전까지는 제가 이 노멀 폼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멀 폼 게임은 어, 리피티드 노멀 폼 게임이 이 노멀 폼 게임의 시퀀스가 붙으면 이 부분을 이제 리피티드 노멀 폼 게임이라고 합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노멀 폼 게임에 타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타임이 뭔가 스테이트 수가 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타임만 늘어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은 노멀 폼 게임이 그냥 뭔가 t라는 타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노멀 폼 게임이랑 조금 더 다른 부분은 리피티드에 대한 부분은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이전트가 뭔가 폴리시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지난 액션들의 그, 튜플로 구성된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는 디시전을 하는 폴리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노멀 게임은 이 히스토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본인의 그 모델인 액션에 따라서 디시전을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조금 더 많이 친숙하실 스토캐스틱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마르코프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친숙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에이전트가 2개 이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전의 리피티드 노멀 게임에서 달라지는 점이 이 스토캐스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베이스의 인바이러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피니션 자체의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아까와 유사하게 액션과 거기에 대한 리워드 펑션 그리고 스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펑션과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스토캐스틱 게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피티드 노멀 폼 게임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이 게임 모델은 각각에 대한 스페셜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어요. 스토캐스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엔게이지 에이전트가 MK 스테이트를 가지고 풀리 observable하다라고 정의가 됐으면 리피티드 노멀 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한 개인데 에이전트가 여러 개인 경우 그리고 MDP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한 개인데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은 M개인 경우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셜 옵저버블 스토캐스틱 게임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해당 부분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리뷰 강의에 이 부분이 등장하진 않아서 우선 마포 게임까지만 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MAR의 프로그램을 정의를 할 때 이제 게임 모델과 솔루션 컨셉 중에 이 게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솔루션 컨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데피니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솔루션 컨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게임 모델을 어떻게 옵티멀하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게임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 에이전트에서도 이제 커먼한 리워드를 받는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싱글 에이전트처럼 똑같은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부분이 이제 폴리시가 좋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에이전트가 다르게 리워드를 받는다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옵티멀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 솔루션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솔루션 컨셉에서 조금 더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너럴 이퀴블리즘 솔루션으로 인맥스, 내시, 그리고 콜리네이션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리파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아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솔루션에 대한 정립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게임 모델과 그리고 솔루션 컨셉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실제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리뷰를 조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터레스팅하게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멀티 에이전트 게임이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들이 시퀀셜하게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고라든지 스타크래프트 2 그리고 하이드식도 볼 수가 있고 텍사스 포커도 모두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게임과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이 들어있는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인트로를 시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만요. 이랬을 때 클래식한 게임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노멀 폰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형태로 진행되는 익스텐시블 노멀 폰 게임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게임과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프로블럼을 뭔가 효과적으로 풀지 못한다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저희가 싱글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이제 폴리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environment를 fixed environment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MARL에서 다른 에이전트를 픽스를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댑티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댑티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든 다른 에이전트의 전략들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이제 연구 방향이고 굉장히 이로 인해서 유니크한 챌린지도 많고 기회도 많다 하면서 이제 MARL에 대해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피션시로, 이제 알파고에서 이제 트레인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게임을 진행을 했고, 또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샘플 이피션시와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의는 이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은 이제 노멀 폼 게임이라든지 익스텐시블 폼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뮬레이션과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 디오리와 싱글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마르코프 게임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르코프 게임은 이제 MDP의 멀티전트 시나리오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을 때 에이전트가 2개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제로섬으로 리워드를 받는 형태이고 에이전트가 2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에이전트에 대한 액션셋을 A와 B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의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와 각각의 에이전트에 대한 리워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랙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터랙션 프로토콜로 이제 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에이전트는 각각의 A와 B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그들의 리워드는 각각 민맥스로 해서 리워드를 얻게 되고 인바이러먼트 트랜지션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디파인을 해주셨고요.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조금 더 문제를 단순화해서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fully observable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또 테이블러 세팅으로 해서 액션과 스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파이니트하고 스몰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과연 멀티-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정의한 게임 모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솔루션이 그러니까 옵티멀한 폴리시가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에이전트 2개가 뭔가 큰 격차를 이기면서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가 더 우승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모두 이기는 그러한 형태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는데 2개의 컨셉으로 해서 이 솔루션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베스트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 챔피언,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적에 대해서 큰 마진의 갭으로 이제 이기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베스트 리스폰스로 이제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 래시 이퀄리즘에 대해서 정의를 또 진행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챌린지가 이만큼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리미테이션으로는 폴리시 스페이스가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내시퀄리즘은 마르코브 하는데 베스트 리스폰스는 그런 방식을 마르코브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또 진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솔루션 부분을 아직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진행을 안 해서 이 챌린지에 대한 부분이 저도 아직은 공감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텝으로 넘어가셔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제 그러면 싱글 에이전트의 베스트 리스폰스브 오라클에 대한 개념을 같이 섞어서 문제를 싱글 에이전트 알고리즘을 써서 좀 해결을 해보자.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서 각각 이제 셀프 플레이와 피시어스 플레이 그리고 더블 오라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드롭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베스트 리스폰스를 싱글 에이전트 프로블럼에서 찾는 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그 다음 파트 2로 넘어가셨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파트 2를 또 시청을 못해서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참고 자료는 파트 네. 참고 자료는 노션에 정리해 주셨던 자료를 제가 북을 참고를 해서 우선적으로 앞에 게임 모델에 대한 정의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리뷰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제가 아는 널리지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나 보네요. 워낙 네네. 김경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그냥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피시티우스 플레이가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셀프 플레이는 들어봤는데 픽 아 제가 아, 그 부분을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아, 같아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셀프 플레이가 여태 단일 에이전트에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멀티 에이전트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서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흥미롭네요. 제가 간단하게 알기로는 피셔스 플레이가 이제 셀프 플레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 더 셀프 플레이 에버리지 개념이 추가된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듣기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피셔스 플레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서 이후에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